성종실록 180억 원 성종 16년 11월 2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전교하기를 세자가 비록 정의는 아니나 동궁에 책봉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나이도 장성하였으니 경종의 제사에 공상하는 것을 한결같이 동궁의 예대로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80억 원 성종 16년 11월 2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선사, 노강, 광량, 삼포의 수군을 각각 100명씩 징발하여 안주에서 머물며 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군적을 고치는데 이 군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이는 원래 삼포에 정액된 군사이니 지금 각각 본포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삼포를 방어하는 것은 기묘하지 않으니 만일 부득이 옮겨서 방어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나누어 보내어도 무방합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안주는 내지라 하여 고을에 진군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큰 관청 겹침으로 조잔하고 피폐한 것이 매우 심합니다. 지금 진군을 빼앗아 돌려보낸다면 일은 번잡하고 사람은 적어 날로 조잔하고 피폐한 데에 이를 것입니다. 더구나 삼포의 방어는 하삼도의 예와는 다르며 안주에 옮겨서 소속된 수군들의 타던 배도 이미 혁파하였으니 신은 아직 안주가 부성해지기를 기한하여 소속시키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이 극배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진휼사 유순이와 쌀에기를 본도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조밀한데 여러 고을의 태반이 실롱하였으니 12월부터 명 4월까지 인구수를 계산하여 호조의 식례대로 기민을 진군한다면 쌀 21만 1,770석 3두, 콩 21만 5,069석 14두가 소요됩니다. 다만 본도에 남아있는 실제 숫자는 쌀 12만 2,403석, 콩 3만 4,072석 뿐이니 그 부족한 수는 쌀이 8만 9,412석, 콩이 18만 397석 12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다는 실제 숫자도 군자의 곡식을 아우러 계산한 것이니 군자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도의 곡식을 본도로 옮겨와 진구하는 일을 충청감사가 치게 하자 호조에서 논청하였는데 충청도 전라도 두 도의 순찰사가 내려가서 함께 의논하여 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신이 내려가서 치게 하는 것이 서울에 있으면서 치게 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전라도의 곡식을 미리 수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호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종 16년 11월 26일 개육 첫 번째 기사 호조 판서 이 등량이와 쌀이기를 충청도의 저축이 적으니 전라도의 곡식을 옮겨다 주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양도 연변의 여러 고을의 곡식은 지난 신축년에 모두 평안도로 수송하였으므로 저축된 것이 되게 적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충청도 부근의 여러 고을은 충청도의 백성으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고 연변의 각 고을은 전라 중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여서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니 창컨대 진휼사 겸판서 등과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전평 우진 탄정 소필홍 대마주 태수 종정국 종원칠 정수 병구소부 무승 서해도 대마주 관처 진수 진성 행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2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경기 수군
절도사를 혁파하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조신충에 이를 일찍이 말한 자가 있었는데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가 하니 도승지 권근이 아뢰기를 신이 아뢰었습니다. 은교 기찬이 신에게 이르기를 생원 조신충은 이순조와 동방의 친구인데 이순조가 죽자마자 조신충이 갑자기 이순조의 차에게 장가들었으니 인륜을 허물어뜨린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하고 기찬이 또 말하기를 전한 정승근이 그것을 모두 상세하게 안다 하므로 신이 정승근에게 물었더니 과연 기찬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동료들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리 풍속과 교화의 관계되므로 아뢰지 않을 수 없다 하기에 아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동방은 같은 때의 과거에 겁제한 사람 말한다. 성조실록 185권 성조 16년 11월 28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관교를 위조한 야인, 원다사, 노목합 등을 희문하는 절목은 이러합니다. 1. 뜰 위에서 희문할 적에 혹시라도 거만하고 무리하면 나장으로 하여금 모르게 칼을 씌우게 하여 뜰 아래로 물러가서 꿇어앉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통사도 압송해 오게 하여 아울러 구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선일 본조에서 음식 대접을 할 적에 노목합이 자목 거만한 기색이 있었으니 본래 성질이 포악한 자가 만에 하나라도 위조한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혹시 성을 내어 변고를 일으킬까 염려되니 북병관의 관리로 하여금 도금을 차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노목합 등이 스스로 잘못을 알고 하나하나 정시를 자복하면 잠깐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명이 연필상 홍응 노사신 연호는 의논하기를 예조의 사례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쉬면은 의논하기를 만약 힐문한다면 마땅히 예조의 사례인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변경을 침범한 예는 아니며 다만 위조한 관교를 가지고서 관작을 얻으려고 했을 따름입니다. 간사한 자치가 이미 드러났으며 비록 끝까지 힐문한다 해도 마침내 죄를 다스리기는 어려우니 내버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야인은 예의를 모르니 만약 힐문한 점에 거만하고 무리하여 예조에 욕이 된다면 그냥 방치할 수도 없으며 제재하는 것도 형평상 어렵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예조 난관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힐문하게 하여 자복하면 그만이고 만일 자복하지 않으면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파는 의논하기를 야인이 관계를 위조하는 것은 그 정실이 관작을 얻으려고 한데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예조는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며 사건을 심문하는 아무는 아닙니다. 칼을 씌워 뜰 아래로 물러나게 하여 꿇어앉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듯하며 도금을 차는 것을 금지하는 일도 형적이 있어야 하니 금지시키는 점에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정괄은 의논하기를 관계를 위조한 것은 야인의 추솔한 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이 위조해서 준 것이니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조에서 힐문하되 거만하고 무리하다면 그냥 두는 것도 어려우니 난관을 보내어 힐문하게 하고 만약 자복하지 않으면 의금부에 내려 엄하게 국문하여 국법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피인은 예의로서 대유할 수 없습니다. 예조에서 비록 위험을 보이더라도 보이면서 힐문하더라도 그가 만약 성을 내어 끝내 정실을 자복하지 않으면 형장으로 추문하기도 어려우니 위험이 손상될 뿐 아니라 혹은 험단도 생길 것입니다. 관교를 위조한 것은 우리나라의 관작을 얻어서 의를 사모하여 기순하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며 특별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섬돌 위에 불러다 힐문하고 정실을 자복하면 제4조에 의하여 대접하여 보내고 만약 자복하지 않으면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상을 가지고 계달하면 끝내 중죄를 받을 것이므로 아직 아뢰지 않았다 하여 이렇게 말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피인이 영안도 오진에 살면서 모두 서울에 와서 조여하는 것에 겁하여 남의 관교와 고신을 매매해서 바르고 문질러서 고쳐 쓰는 자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진장이 자세히 살펴서 위조하는 흔적이 이미 나타나면 감사와 절도사에게 보고하여 hir문해서 관교와 고신을 해소하는 한편 올려보내기를 허락하지 말고 엄하게 책망하여 물리칠 뿐입니다. 지금은 살피지 못하고 올려보내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진장에게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예조에서 hir문하는데도 거만하고 무리하다면 위세와 명만만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예조 난관을 보내어 관교를 바르고 문지른 까닭을 hir문하고 아울러 한자로 남의 성명을 써넣은 것을 물어서 만일 모든 정시를 자백하며 책망하여 용서하고 만일 정시를 자백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hir문하고 책망하여 그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우의정의 의논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2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기찬을 불러 전교하기를 조신충의 일을 그대가 어느 사람에게서 듣고 도승지어 뭘 하였는가 하니 기찬이 아뢰기를 신이 정승현 조신충 이순조와 함께 모두 생원에 동방급제하였고 정승군과 이순조는 담을 사이에 두고 살며 조신충의 집도 그 마을과 가까우므로 이 때문에 정승건 조신충이 이순조와 계를 만들어 이순조의 집에 독서하였고 이순조가 그의 죽게 된 날에 이르러서야 파하고 돌아갔으니 그들의 교분이 매우 친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신충이 이순조가 죽는 것을 틈다 갑자기 그의 차에게 장가들었으니 신의 생각에 붕운은 인륜의 하나인데 조신충이 인륜을 더럽히고 허물어뜨렸으므로 신이 그를 더럽게 여겨 권근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조신충이 누구와 몇 사람이 있어 계를 만들었는가 하니 기찬이 말하기를 신의 집이 조신충의 집과 멀어서 서로 친근하지 않고 또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조신충 등이 생원 윤위의 집에서 계를 모았다고 들었을 뿐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조신충이 이순조의 집에 왕래한 여부와 교분의 두텁고 얇은 것과 계를 만든 사람 이름을 정승근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의 쌀에기를 윤위가 이천부에 살고 있으니 불러와서 행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3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건주의 추장 달한이 도지위 동지 이유시합 등 5인으로 하여금 모아서 토사물을 바치게 하였고 일본국 비전주 상승부 바다도 원납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외호군 종가무 등 2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조 16년 11월 3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도사 김선이 치게하기를 관절사 이 극기가 중풍에 걸려 말을 못하고 손과 발이 마비되었습니다. 하므로 즉시 의원을 보내고 약을 내려 구려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극기는 경하게 밟고 행식을 닦았으며 왕사의 마음을 다하였다. 한번 병이 들자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조정에 있어서는 그 직위가 덕만큼 높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하였다. 회복하지 못하네. 성조실록 185억 원 성조 16년 11월 3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의건부의 전지하기를 야인 노목합이 관교를 바르고 문질러서 고쳐 쓴 정류가 원다사가 다른 사람의 관교를 빌려온 정류와 원다사가 다른 사람의 관교를 빌려온 정류를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0억 원 성종 16년 11월 3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성현을 가선대부 한승부 주하이윤으로 이봉을 가정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이극기를 가정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바꿨네. 경상도. 성조실록 186건 성종 16년 12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봉유와 사례기를 성주 목사는 신의 인가이고 진보 현감은 신의 동성인 사촌 매부이므로 모두 상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흉년을 당하였는데 수령을 개차하면 영송하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손순효를 관제사로 삼게 하라 하였다. 인간은 인척의 집안이고 상피는 인연, 지연 등의 관계로 공정한 정사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용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관직에 부임하지 않던 제도이다. 혹은 같은 부서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 시관 같은 것을 피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2일 김희호 첫 번째 기사. 법문관 직자 김헌이 상소하기를 올해는 한발이 매우 심하여 적지가 천리나 되고 하삼도가 더욱 그 해를 입었는데 성상께서 진율사를 보내어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으나 물이가 분운하여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다투어 말하면서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신을 보내는 것이 이롭다고 말하는 자는 이르기를 감사는 함도를 안찰하기 때문에 부서를 처리할 것이 많이 쌓이고 소송을 처리하기에 바빠서 진실로 진율하는 일에만 마음을 다할 틈이 없으며 군업이 많고 인민의 수도 많아 구치하면서 모율한다 하더라도 두루 하기가 쉽지 않으니 반드시 진율사를 보낸 뒤에라야 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수령을 두어 자목의 소임을 맡기고서 오히려 잘못할까 염려하여 감사를 보내어 이를 살피게 하고 그 잘하고 못함을 따라 출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목은 감사의 직책이고 부소와 수송을 처리하는 것만이 급한 업무가 아닙니다. 더구나 기황을 만나서는 잡송을 다 멈춰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정사의 비중이 크기로는 마땅히 진율만한 것이 없는데 진율은 특히 자목하는 한 가지 일일 것입니다. 감사가 진실로 의지다면 어찌 반드시 진율사를 보내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신이 영남에 사명을 받들었을 때에 감사 이익기를 보고 이 말로써 물었더니 이익기에 말하는 바도 또한 신의 뜻과 같았습니다. 대개 토지가 크기로는 영남과 같은 곳이 없는데 진실로 어진 감사를 얻어서 처리한다면 오히려 여유가 있을 것인데 더구나 영남보다 작은 곳이겠습니까? 만일 반드시 제집마다 이렇게 하고 호마다 무율한다고 하면 한도가 무릇 몇 골이며 한 골이 무릇 몇 개의 마을이며 한 마을이 몇 집이나 되는 것입니까? 비록 사신으로 10사람을 보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 것인데 장차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말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창고에 곡식을 꺼내어 진열해 주는 일은 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진율사를 보낸 연후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감사나 진율사는 같은 재상이므로 그 지위가 비등하고 그 직분이 같은데 어찌 감사라면 창고에 곡식을 꺼낼 수 없고 진율사가 된 뒤에야 창고에 곡식을 꺼낼 수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감사가 한도의 백성을 사사롭게 여기어 참으로 생활만을 생각하여 저축한 것이 다하여 없어지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장차 창고를 털어가면서 구제하는 것이라면 진율사는 진율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는데 홀로 그 백성을 사사로이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해를 거듭하여 공사의 저축이 넉넉하지 못한데 비록 진율사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신이 실어 오고 귀신이 운반해 올 수는 없는 것이니 어떻게 감사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말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이보다 앞서서는 조금만 흉황을 만났어도 진유사를 파견하는 것인데 진율사를 파견하는 것을 예로 삼았으나 금년의 흉년은 근세에도 없었던 것인데 만약 진율사를 보내지 않는다면 백성을 구제하는 뜻을 보이는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오직 옳게 할 따름인데 어찌 전례만 따르겠습니까? 진율사를 보낼 만하면 비록 예가 없더라도 꼭 이를 보내야 할 것이고 만약 보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면 어찌 구례를 가지고 반드시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실정을 힘쓰는 것이 아니고 한갓 이름만 따르는 것이니 옳다고 하겠습니까? 말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만약 감사를 적당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진율사를 보내지 않는다면 백성은 어디에 의리하겠습니까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말이 가장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감사를 만일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마땅히 진율사의 업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의 소임을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줄 것이며 또 따로 진율사를 보내어 거짓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까? 이는 한도에 두 사람의 감사를 두는 것이니 이미 쓸데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율사를 보내는 것이 해롭다고 말하는 자는 이르기를 진율사의 행차가 비록 매우 간략하더라도 겸종이 있고 태제가 있을 것이며 문서를 옮겨 오고 가는데 또한 아전이 있어 이를 맡아 할 것이고 오전의 군사도 5, 6명을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업에는 본래부터 수년의 비축이 없었을 것이고 금년의 세곡은 하나도 거둔 것이 없었을 것이니 수령의 처자를 양육하기에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할 것인데 그 지공할 비용이 장차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백성을 구제할 비축물을 깎고 잘라서 이를 보양하는 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리와 민물의 많은 것을 진율사와 그 종사하는 이의 이목으로 두루 고르게 하지 못하며 반드시 아전과 종자를 나누어 보내어 살피게 할 것이다. 아전과 종자는 그이가 소인이므로 한번 기민을 보면 문득 봉식할 자료를 삼는다고 하면서 수령을 공갈하여 화해를 요구할 것이며 수령은 가리워지는 것을 이롭게 여기고 뒷일을 두려워하여 이를 줄 것이니 진율사가 비록 밝게 살핀다 하더라도 어찌 수령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을 걱정한 다음에 흉년에 대비할 물건을 실어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보내어 진율사가 왕래하는 길에 옮겨 놓고서 연문에 응하게 할 따름인 것입니다. 심한 자는 굶주려 죽어가고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몰아다가 암학의 사람의 자치가 이르지 않는 곳에 두고 사람을 출입시키지 않고서 저절로 죽기를 기다릴 것이니 저들이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면하기만을 꾀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말이 정도에 지나친 듯합니다. 비록 반드시 이와 같이 심하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무망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방을 옮겨가면서 지공하고 용송하는 비용을 반드시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진료사를 보내는 것이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니고 해로움이 따르는 것이니 보내지 않는 것이 나은 것만 같지 못합니다. 신이 듣건대 지난 남지 날에 종지와 근신에게 술과 풍악을 하사하시어 반드시 취하도록 하셨으므로 채통을 잃는 자가 이런 데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유유 농명은 시경 소아에 그 시편이 있으나 득음이 매우 밝은 것을 귀하게 여겼고 주식을 기다린다는 것을 역경 수계에 정길하다고 일컬었으나 본성을 잃도록 크게 취하여 절차를 모르는 것은 과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술에 침면하는 것은 평소에도 오히려 옳지 못한 것인데 더구나 지금 백성들이 바야흐로 아표하고 교야의 밖에서 유리하는데 여러 신하들이 서로 얽혀 전폐의 아래에서 떠들면서 춤을 추었으니 멀리서나 가까이서 보거나 듣고 반드시 생각하기를 성상의 언택이 귀건에게만 치우치고 아래로 마음 백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니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상상한 것은 내가 다 자세히 보았다. 무릇 신자로서 평소에 생각한 바를 진달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다만 경상도 감사가 진율사가 내려가는 것이 편치 못하다고 말했다면 진율사를 보내도록 청한 것은 어째서인가? 내가 마땅히 뒷날 얼굴을 맞대어 말하겠다 하자 김흔이 아뢰기를 신이 이 긋기를 보고 묻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감사는 일이 많아서 진율할 겨를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한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진율하는 중대한 일은 곧 감사가 마땅히 맡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적지는 흉년이 들어 거둘 것이 없게 된 땅이고 풀이 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구치는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자목은 백성들을 돌보아 다스립니다. 겸종은 시중드는 하인이다. 태제는 진발이다. 우전은 역참. 봉식은 배양을 말한다. 화회는 재화를 말한다. 연문은 자세히 물어 조사합니다. 암학은 바위와 골짜기다. 동지의 다른 말이 남지라고도 한다. 유유 농명은 시경 소화 농명편에 서장의 온화한 사슴의 울음소리여 들에서 쑥을 뜯고 있도다를 인용한 것인데 농명편의 내용은 군주가 군신과 가빈을 위하여 주연을 베푼 것을 읊은 것이다. 득음은 선왕의 도덕의 교훈을 말한다.
정길은 지조가 변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이다. 친면은 술을 탐하여 빠집니다. 아표는 굶주려서 죽음이다. 전패는 정각의 섬도를 말한다. 성조실록 186권 성종 16년 12월 2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진혈사 안 한치영 이각돈이와 쌀이기를 선자의 평안도에 고항을 할 때에 만약 유리한 빈집이 있으면 수령을 죄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더니 수령들이 죄를 두려워하여 신려를 철거시키고 뽕나무를 찢고 베어내며 그 털을 갈아서 마치 밭이나 들판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만을 모면하였을 뿐이므로 이듬해 봄에 유민이 되돌아와서 처소를 읽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크게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신등이 내려가서 순찰할 때 만약 유리한 빈집이 있으면 수령에게 물어서 대답하기를 아무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수령으로 하여금 초무하게 하고 수령을 죄주지 않겠으며 만약 수령이 유민의 간 곳을 모른다면 과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극돈이 또 아뢰기를 충통도에서 고항할 곡식이 부족하여 관찰사가 개청하기라. 전라도의 곡식 10만 석을 내어서 충청도로 조전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 곡식도 부족하다고 하여 또 개청한다면 불가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실려는 가옥이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2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삼도의 진율사 및 종사관 호조의 당상관을 명수하여 수를 하사하고 어서를 내리기를 오늘 수를 내리는 것은 어찌 경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원원의 명이 경들에게 달려 있으니 각각 나의 지극한 몸을 본받아 우리 백성을 보존토록 하라 하였다. 원원은 모든 백성을 말한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2일 김효 네 번째 기사 호조 겸 판서 노사신 등이 아뢰기를 동서의 진제장에서 취식하는 기민 중에 경계의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수령이 진유를 부지런히 하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청간대 호조 낭청 두 사람을 조화도와 우도에 나누어 보내어 실롱한 여러 고을의 부정한 사실을 적발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고 곧 정랑 신경과 주아랑 강겸에게 명령하여 부정한 사실을 적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위관 및 당상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시인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를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홍응이 의논하기를 이번 옥사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옥에 갇힌 지 이미 반년이 되었는데도 날마다 형장을 더하므로 죽는 자도 반드시 많아 아마도 정실을 알아내지 못할 듯하니 내버려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고 이 승원이 의논하기를 유막지 등의 옥사는 당시에 주문한 사람의 초사를 보건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윤동, 우음미, 음두미 등의 초사에는 조금씩 사단이 드러나 있으니 천천히 주문해서 마치도록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다만 20자가 아니면 보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동 한이 의논하기를 신등이 처음에 결국 정실을 알아내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옥사를 보니 의심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시추로서 이를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겠는데 경들이 모두 의심스럽다고 여기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결단코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기니 정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명일에 다시 형추하게 하라 하였다. 왜 이러냐.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손순혈을 승정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이봉을 가정대부 용량 및 호군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관 진궁 병부 소보 원무 축전주 종상군 지수 시향 살마주 일향 태수 성구 대마주 대관 병부 소보 종무 승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고 외혹은 우사랑 성수 등 두 사람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야인 이유시합 사을두를 접대할 때 이유시합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이미 우리 아비를 죽였고 또 우리 어미를 잡았으니 다시 다른 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사을두는 말하기를 아비 달하니 우리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전자의 아들 보라데와 이 다을지게가 대국에서 안마를 받아와서 감대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두 따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이 없었다. 너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므로 다행히 생상의 은혜를 잊게 되어 또 안마를 받아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타겠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전래에도 이유 시압 등 야인에게 혹은 안마를 내려주거나 혹은 말만을 주었으니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안마를 주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사을두는 곧 달한의 아들이고 이유 시압은 곧 달란의 삼촌입니다. 좌위, 우위가 사송을 할 때 혹은 친절하고 일컬고 혹은 절족이라 일컬었으며 서로 계속해서 내조하는데 예대로 안마를 준다고 한다면 그 비용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접견하고 잔치를 베풀어 줄 때에 그 언어를 들어보고 그 지취를 보아 짐작해서 내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달한이 사자를 보내는 일은 자주 있었으나 사을두와 이유 시합의 내조는 이번이 처음이니 함께 안마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자. 예조에서 회개하여 이르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입니다 하였다. 이유 시압은 이만주의 아들이고 사을두는 이만주의 손자이며 달한의 셋째 아들이다. 보라데와 이 다을지게는 곧 달한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다. 감대는 매우 고맙게 여기서 떠받듭니다. 지취는 의향을 말한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우위의 부추장 나하가 동거 우동 등 오인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고 외의 중추 병국충 등 이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진율사 한지영 종사관 박치와 전라도 진율사 이극돈 종사관 권경희와 충청도 진율사 유순 종사관 김극금 등이 사주하니 술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진율사 등에게 모마장 일부와 유석 한 장과 궁전모 1건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송질이 아르기를 그늘의 전지를 보건대 이제 홍상에게 장 80대 이하의 주의를 첨단하게 하고 정존에게 태 50대 이하의 주의를 결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제 형부를 쓰는 데는 유사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미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말하는 것은 옳다. 다만 응방의 사람들이 매우 먹이를 칭탁하고 응방의 사람들이 매의 먹이를 칭탁하고 백성에게 배단을 일으키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이러한 배단을 금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제주, 홍상과 내관 정전으로 하여금 직접 결단하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송질이 이르기를 장을 사용하는 관청은 형조와 의금부이고 대를 사용하는 관청은 사헌부와 한승부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와 장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미변합니다. 또 법사라면 비록 태가 하나이거나 열이거나 하더라도 모두 율에 비추어 주의를 주겠지만 응방은 반드시 경중에 마땅함을 이룰 것이니 제주로 하여금 형방에 이관하여 주의를 논하도록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만약 내관이 주의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친히 결단하겠다 하고 김훈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그대가 상서한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다. 홍문관은 직책이 고문에 있는 것이니 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채통을 잃었다는 일은 그날이 명일이었으므로 두 분 데뷔전에 헌수하고 겸하여 재상들을 대접했는데 데뷔전에서도 내려보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재상에게 권하여 마시게 한 것이다. 상세에 이르기를 머리서나 가까이에 쓰나 보거나 듣고 반드시 생각하기를 상상의 연택이 귀근에게만 치우치고 아래로만 백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날의 잔치는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 내가 많이 마시게 했을 뿐이고 채통을 잃도록 한 것은 아니다. 그대가 비록 말했다 하더라도 지금 정조에 또한 대신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대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김헌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백성이 국가의 일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제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날 채통을 잃은 자가 있었느냐 하니 성근이 대답하기를 상상께서 많이 마시라고 하교하셨으므로 신등도 취했었습니다 하였고 김헌이 이르기를 윤호가 취하여 춤을 추었으니 잠옷 채통을 잃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극기는 진유사를 보낼 것을 청하였으니 김헌이 말한 것과는 맞지 않다 하니 김헌이 말하기를 대저 사람이란 자신을 생각하는 계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율하는 일을 자기 혼자서 맡았다가 만일 실수하는 바가 있다면 누가 그 책임을 맡겠습니까? 이극기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겸손한 말입니다. 신이 이극기를 보고 묻기를 감사는 일이 많아 진율할 틈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였더니 이극기가 말하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진율은 곧 감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감사를 보내어 한도의 일을 위임하는데 만약 제 몸만을 생각하면 어찌 그것을 옳다고 하겠는가 마땅히 그 소임을 다 할 따름인 것이다 하니 이 김헌이 말하기를 이미 감사가 있는데 또 진유사를 보내면 한도에 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는 오로지 공사만을 다스리고 진율사는 오로지 구황만을 할 것이다 하였다. 천단은 자기 단독 의견대로 처단합니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7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엉방의 제조가 태와 장을 직접 결단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니 금후에 만일 주의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형조에 옮겨서 주의를 주도록 하고 만약 내관이 주의가 있으면 곧 들어와서 아뢰도록 하라. 마땅히 당직으로 하여금 이를 결단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7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8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8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8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개성부의 죄수 중 학홍이 백성 조홍충 박실 등과 승인 신계를 모살하고 수와 잔물을 탈취한 죄는 아우러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되며 처자는 대전에 의가하여 있는 곳에 관노비로 소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형조판서 성준이 아뢰기를 사회자가 이미 소학, 대학, 중용, 논어 등의 글을 읽었으니 서연에 청하여 세자가 먼저 읽은 것을 강할 때 아우러 뜻을 해석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세자가 약을 올리거나 수라를 올릴 때 나이가 어려서 비록 친히 맞선 보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시하게 하여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하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달승군 서거정에게 자색 유철릭 한벌과 호피 40령을 특별히 하사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요즘 오랫동안 경을 보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구려. 경의 문장은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이 없으니 출입을 조심하고 주습을 잘하여 몸을 보존토록 하는 것이 좋겠소. 호피는 털이 길어 온후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리는 것이요 하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0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 거둥하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1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유지 등이 아뢰기를 야인 이유 시합이 본조에서 잔치를 베풀어 접대할 때 술이 취하여
기녀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이만주가 고려에서 머리를 베었고 나의 어미는 사로잡혀 왔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수원에서 나온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매우 경박합니다. 더구나 인면수심이어서 가까이 하고 믿을 만한 것이 되지는 못하니 이 사람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의심스러움이 없다. 그러나 여관이 아뢰는 것을 구태여 억지로 어기지 못하겠으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 이급배 노사신 등이 의논하기를 이웃이야 비비로 말하는 것은 경박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일을 저지를 이치는 만무할 것이며 더구나 오늘의 행사는 오로지 이 무리들을 위하여 접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숫잔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크게 실망할 것이니 전례대로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시고 따뜻한 말씀을 내리시어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전개하기를 의심스러운 것이 만무하니 그들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10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중의 사송인 이유시압 사을두 등을 접견하는데 월산대군 이정 제안대군 이현 덕원군이 있어 오산군 이주 하성부원군 정현조 정량군 이순 운산군 이계 강량군 이수 팔계군 이정 영의정 연필상 의정 이극배 영중추 노사신 영도령 윤호 공조판서 권찬 이조판서 이승원 예조판서 유지 형조판서 성준 및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이유 시압 등에게 전교하기를 한창 추울 때 먼 길을 잘 왔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니 이유 시압 등이 아뢰기를 성득이 지중하여 아무 탈 없이 왔습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오늘의 잔치는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일기가 매우 추우니 각각 많이 마시도록 하라 하니 이유 시압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르기를 신은 이만주의 소자이고 사을두는 달한의 아들이며 달한의 사신 등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달한 도둑도 올 수가 있겠느냐 하니 이요시압이 아뢰기를 활나온 오일적합 등이 우리의 경계를 핍박하여 날마다 계속하여 침노하므로 이것이 의구스러워서 차마 관할하는 인민을 버리고 결령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지난해 신의 형이 안나를 하사받은恩총을 입어서 감대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또한 이에 의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알았다 하였다. 이유시압이 또 아뢰기를 전일 이두이 이고 라합이 내조했을 때에 창아를 주도록 명하셨는데 또한 이 예를 의거하여 내려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니 전교하기를 다만 자리에 가서 앉아라 하였다. 사흘두가 아뢰기를 동청리에는 우리의 족속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그의 아들에게 관작을 내려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술이 7승배 돌아간 뒤 임금이 이유시압과 사을두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사을두에게 묻기를 너의 나이가 몇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나이 지금 23살입니다 하였다. 잔치를 마치고서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10일 정의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의정 이급배가 아뢰기를 지금 연양을 할 때 야인 이유시압이 기녀를 정했는데 그 설만함이 막심하였으니 앞으로 조정을 가벼이 여길 것입니다. 만약 예조에서 처음부터 위험으로 접대했더라면 어찌해서 감히 승상 앞에서 이렇게 불경한 말을 하였겠습니까? 비록 발설했다 하더라도 통사가 마땅히 금지시키고 꾸짖었어야 할 것이고 통사가 비록 전했다 하더라도 판스가 엄하게 금하고 아래지 않아야 옳을 것인데도 감히 그대로 깨달아 했으니 신은 마음이 상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근대 통사를 장으로 벌하고 판스를 추국하여 저들에게 이를 들리게 함으로써 국법이 엄하고 바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스스로 그의 실수를 뉘우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 무리들을 사리를 아는 자와 같이 비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가 나의 아비는 죽음을 당하였고 나의 어미는 사로잡혔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원망한 말을 하였는데도 이제 만약 그 통사를 줘준다면 그가 반드시 노심을 뿜고 돌아가서 원망으로 인한 틈이 생길 것이다. 예조에서 평소의 접대가 엄하지 못하여 여기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예조의 잘못이다. 야인이 이미 나에게 말한 것을 통사와 판사가 어떻게 금지시켜 꾸짖고 나에게 말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통사와 판사가 말을 듣고도 금지하여 아뢰지 아니하면 과연 막히는 패단이 있을 것이니 지금의 상규는 진실로 지당합니다.
다만 그가 비록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사로잡았다는 것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원한과 원수진 것을 풀고 우리에게 귀순한 것이니 비록 통사를 죄준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원한을 맺고 원단을 생기게 하겠습니까? 가령 성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 저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모름지기 통사가 예조 판서를 죄주 야인들로 하여금 저들 때문에 죄를 받은 것을 알게 해서 그들 지방 사람에게 전하여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저들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짐승의 마음을 가졌으니 어찌 허물을 뉘우칠 것이며 저들의 지방에 말을 전하겠는가? 저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려서 추국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기년을 청한 때를 당하여 내가 어찌 판사와 통사로 하여금 끌어내게 하는 것을 몰랐겠는가? 그러나 야인은 예의로서 꾸짖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대답하지 않고 우선 자리에 나아가 앉게 하였던 것이다 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국가의 일은 사대와 교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 세종조에서 북경에 보내는 표문이나 자문은 비록 한 글자의 차오가 있어도 승문원의 관리를 모두 장으로 다스렸는데 그것은 그 일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인을 접대함에서 이와 같이 착오하였으니 이는 크게 기무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버려둘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논단하여 고기를 보여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승이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말하겠느냐. 통사는 장 100대를 때려 외방에 부처하고 판서는 사음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설마는 무례하고 방자합니다. 결국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1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당량위 홍상에게 아마 한 표를 하사하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세자 시강원 보덕 김재신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이 서연에 비원되어 직분이 보도하는 데 있으나 학술이 천박하여 일찍에 조그만 보탬도 없이 모두 구두와 혼고로만 과정을 삼았으니 물러나 생각해보건대 실패했다는 생각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해보니 학문하는 길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몸소 실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대개 그렇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있어 젊은이와 어른이 다르기 때문에 학문하는 데 있어 대소의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옛날 사람들은 그 힘의 미칠 바를 잘 살피고 헤아려서 방법을 설정하고 가르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습문, 송설하는 것을 어린이들의 배움으로 삼아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르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옛날 수학에서는 사람에게 쇠소, 응대, 진퇴하는 절차와 어의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법과 친진하는 도리를 가르쳤던 것이니 모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그것을 강하게 하고 유치한 때에 익히게 하는 함은 그 익힘이 지혜와 더불어 자라고 덕화가 마음과 더불어 이루어져서 마침내 어긋날 근심이 없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삼가 보건대 세자께서 영특한 자질이 어려서부터 드러나서 학문이 날로 성취되어가니 이는 몽양의 시초요 작성하는 기틀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로 두어서 성취한 것이라면 마땅히 이르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예기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니 세자를 가르치는 법이 가축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안, 시선, 상약 등의 절목이 매우 자세한데 지금 우리 세자께서는 당초 책봉을 받을 때의 바야흐로 나이가 어렸으므로 전하께서는 고례를 따라 적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어 일이 임시의 편의에 따라 나온 것이지만 지금 세자께서는 춘추가 점점 장성해서 모든 기거 동작하는 것이 영리하여 성인과 같으니 어찌 아주 어릴 때와 같이 하고 옛 사람들의 도리를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소학의 글을 상고해보건대 이르기를 10살이면 외부에 나아가서 조속으로 유의를 배운다고 하였는데 이를 해석하는 자가 이르기를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른 섬기는 예를 힘쓸 만하다고 하였으니 지금 세자께서도 그 시기로서도 알맞고 그 예의에 있어서도 옳은데 아직도 한갓 구두와 헌고만을 일삼고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얻는 것을 임무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세자로 하여금 옛날 경전에 남긴 예를 본보다 법을 삼게 하여 그러므로는 반드시 문침과 시선의 이해를 행하여 성효하는 마음을 표게 하도록 허락하소서.
신등이 또 살펴보니 얘기에 이르기를 태부와 소부를 세워서 이를 기르는 것은 부자와 군신의 도리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부는 앞에 있고 소부는 뒤에 있어 들어가서는 보호하는 이가 있고 나아가서는 스승이 있는 것이며 이렇기 때문에 가르쳐서 깨우치게 되고 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 조중에서 세자의 사부를 두는 것은 곧 그 남긴 뜻이고 매양 망일에 배강하는 것도 이미 좋은 규례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의 동궁이 아직 창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강당이 좁고 낮아서 그 예가 드디어 폐이해지는 데 이르렀으니 반드시 제작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려서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른바 명의를 잠시 기다리는 것은 곧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태자가 곧 태어나면 바로 예를 거행하고 해제에서부터 무엇을 조금 알면 삼공과 삼소가 인효 예를 밝혀 도로서 익히게 하였는데, 지금 더구나 세자는 바야흐로 외부에 나아갈 나이이며 또 해제에 비교할 것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마땅히 격언과 지론으로서 날마다 앞에 펴서 귀와 배에 가득 차게 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기를 오래 하면 저절로 익히게 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타고난 것처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국조의 구전을 상고하여 검으로는 초하루와 보름에는 매양 회강의 의식을 행하고 더욱 보익의 방도를 돈독하게 하며 응대하고 진퇴하는 절차를 스승을 섬기고 법과 교제하는 사이에 모두 얻을 것이고,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하는 도리도 얻을 것입니다. 신등이 또 살펴보니 얘기에 이르기를 한 가지 일을 행하면 세 가지 착한 일을 다 얻는 자는 오직 세자뿐이니 그것은 배우는 데 있어 서치로 서로 사용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자가 배우면서 서치로 사용을 하면 국인이 보고 말하기를 장차 우리들의 임금이 되실 것인데 우리들과 서치로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계시면 예가 그러한 것이며 그러고서 여러 사람이 부자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며, 그 두 번째로 이르기를 장차 우리들의 임금이 되실 분인데 우리들과 서치로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말하기를 임금이 계시면 예가 그러하며 그러고서 여러 사람이 군신의 의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것이고, 그 세 번째로 이르기를 장차 우리들의 임금이 되실 분인데 우리들과 서치로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말하기를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는 것이며 그러고서야 여러 사람이 장류의 도리 절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되고 어른 임금에게는 신하라고 이르는 것이며, 자식과 신하의 위치에 있으면서 임금을 높이고 아버지를 친하게 하는 소위인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이 되는 것을 배우고 임금과 신하가 되는 것을 배우며 어른과 아이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니, 부자, 군신, 장녀의 도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성제와 명왕의 가르침입니다. 세자는 반드시 이것으로서 우선을 삼아야 할 것이니, 유괴가 이른바 세자가 배움에 있어 서치로서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훌륭한 임금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잘 다스린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조 열성에서는 먼저 이 도리를 연유하여 이미 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세에 소학에 들어간다는 설로서 교찰하면 세자의 입학이 일찍이 의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조종의 성현을 따르시어 이것을 거행하면 이른바 부자, 군신, 장류의 도리도 이로 인하여 얻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몸소 행해야 할 큰 시초이니 어찌 지금의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역에 이르기를 어린이를 바르게 기르는 것은 훌륭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이르기를 어려서 이루어지는 것은 천성과 같고 습관은 자연과 같다 하였으니, 비록 타고난 자질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기르지 아니하고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신등은 아마도 몸소 행하는 실제를 힘쓰지 않고서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다가 춘추가 이미 장성한 데에 이르면 비록 하루에 10,000언을 외운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구이지하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에 머물러 두라고 명하였다. 쇠소는 청소이다. 몽양은 어린이를 교육하는 일이다. 작성은 훌륭하게 됩니다. 시선은 왕세자가 아침 저녁으로 임금이 드실 수라상을 몸소 돌보는 일이다. 상약은 어버이가 약을 먼저 어버이가 먹을 약을 먼저 맛보는 것이다. 세자가 해야 할 일의 하나이다.
외부는 가정 밖에 있어 가르치는 스승이다. 유의는 어린아이의 예절이다. 문침은 부왕의 침소에 문안합니다. 해제는 두세 살의 어린 아이를 말한다. 구이지학은 들은 것을 그대로 남에게 알릴 뿐 조금도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학문을 말한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1월 1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내전에서 자단의 약주머니를 영도명 이상과 경련의 당상과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에 나누어주고 또 주하승지 상관에게 대홍 유의 일령을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중공의 해산 때에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내려주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1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지리와 사리기를 유자문에 대하여 고쳐 추구할 일은 그전에 이미 윤호를 받았던 것인데 오래도록 개추하라는 명령이 없으니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이미 사실이 밝혀졌고 또 일이 4유 전에 있었던 것인데 무슨 일을 묻고자 하느냐 하자 김질이 말하기를 유자문은 비록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하지만 일이 15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행문 이첩하여 추국했기 때문에 아마도 혹 부실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서입니다. 일이 4유 전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죄줄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안에서 삭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를 고쳐서 공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0월 1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익산의 죄수 중 성명과 제인 강순동이 인가를 불태우고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령 김질이 아뢰기를 평안도에 길을 열고부터 야인의 왕래가 있어 그 패단이 작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평안도의 길을 열어준 것이 비록 잘못되었다고 이르더라도 갑자기 중지할 수는 없다 하였다. 영의정 윤필상이 말하기를 야인은 다만 서절 구투와 같으니 어찌 멀리서 적을 몰아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거란이나 홍공과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하고 광천군 이익극정이 이르기를 방상과 의주 등지는 모름지기 장성을 쌓아야 합니다. 변경에 근심이 없은 연우라야 민생이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서절 구투는 쥐나 괴와 같이 가만히 물건을 도둑질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186권 성종 16년 11월 1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6권 성종 16년 12월 14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야인의 광명한 말을 예조에서는 당연히 꾸짖어 금하고 아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억지로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는 예조에서 미리 말할 것을 듣고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0일 14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6권 성조 16년 12월 14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무릇 집에 있으면서 사물을 받는 자가 혹 사자에게 물건을 주고 사자도 또한 애써 물리치지 아니하여 예전 푼습대로 예를 이루었다. 옛날 당나라의 대종은 봉사자에게 물어서 얻은 것이 잠옷 적으며 나의 명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하였고 덕종은 소광초가 이희열이 주는 것을 받았다 하여 장형으로 다스리고 유배를 시켰다. 나의 생각으로는 인신으로서 군상의 하사는 물건을 받고 사사로이 사자에게 후의를 베푸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사자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는 이러한 패단을 답습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6권 성종 16년 11월 14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6권 성종 16년 11월 1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자칫 통감을 강하다가 한유가 불골피요를 올렸다가 조주지사로 좌천당한 데 이르러 시독관 민사근이 아뢰기를 한유의 말을
말은 충성에서 나온 것인데 헌종은 그를 내쳤으니 예로부터 인군이 끝마무리를 잘하니가 적은 것이며 헌종도 불법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유의 말은 간절하고 마땅한 것이었다. 한나라 무제는 신선을 고했으나 얻지 못하였고 양나라 무제는 부처를 섬겼으나 효용이 없었으니 모두 믿을 것이 못되는 것이다 하였다. 영산 오사신이 말하기를 불설은 공허하고 깊고 오묘해서 고명한 사람도 미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헌종이 한유의 불골표 내용 중의 부처 섬기기를 점점 조심스럽게 하자 제왕의 연들에 더욱 재촉하게 되었다는 말에 성을 내어 그를 죄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은 당시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곧 선대를 가리킨 것이다 하자 동지사 김종직이 말하기를 장자가 이르되 불설은 음승과 미색과 같아서 침친연하게 그 가운데로 빠져들게 된다고 하였고 사마강은 이르기를 하류의 사람은 죄와 복을 두려워하고 사모하며 고명한 자는 공과 유를 논란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옳습니다. 인구는 부귀가 이미 극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세의 일에는 바랄 것이 없지만 불설은 모두 내세의 일이기 때문에 인군으로서도 복이 응하기를 구하고자 하여 순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당봉은 한 명이 가와사리기를 신이 일찍이 질병에 걸리어 기가하는데도 남의 부축을 받게 되므로 조화와 조참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다만 경연에만 참여하게 되는데 일어나서 절도하지 못하니 아마도 불경하다는 의논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청컨대 해직하게 하여 주소서. 다만 때때로 외정에서 문안드리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병이 있다는 것은 누구라서 알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침친녀는 진행이 빠른 모양이다.